슬기로운 천막생활, 오늘 42일째 농성장에서 43일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성장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얼간이세 이경호고요. 저는 나기돈. 네, 그리고 여기 좀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원래는 환경기자로 이름을 명성을 떨쳤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신문은 아니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문에 계셔서 약간의 거리감은 있었습니다만 늘 기사로 접했던 기사로 진짜 훌륭한 환경 기자님이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저희 환경운동연합의 대표가 되 계셨고요. 중앙일보라고 명확히 밝히시면서. 중앙일보요? 제1간지. 저는 이름이 환경 대기자. 알겠습니다. 근데 중앙일보의 환경 대기자로 계셨던 우리 강찬수 지금 환경운동연합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도 쓰셨어요. 이렇게 녹조의 본성이라고. 요거 잘 갖고 계시고 갖고 있다고? 제대로 소개를. 아니 그게 아니고 소개 한번 해주시죠. 직접? 네, 직접 그냥 네. 말씀 편안하게 하시면 네네네. 됩니다. 책 소개. 네. 책 소개부터 할까요? 네, 책 소개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는 94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중앙일보의 환경 전문 기자로 30여 년간. 29년 4개월. 네, 29년 4개월. 네. 그래서 횟수는 한 30회 정도. 거의 제가 태어날 때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제 환경 전문 기자로 들어갔는데 환경 전문 기자로 들어가게 된 게 원래 그 수질 미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갖고 이제 시간 강사를 좀 하다가 환경 전문 기자가 됐는데 작년에 이제 퇴직하기 앞서서 이제 10월에 이제 이 책을 냈습니다. 녹조의 반상. 그러니까 그 국내 뭐 금강도 마찬가지고 네, 낙동강 이런 쪽에 보면 이제 남세균 녹조가 이제 심하죠. 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시아노박테리아인데 그래서 남세균이 원래 이제 제 전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에 나왔고요.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팔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네네.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 다른 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이제 뭐 자기 혼자서 살아갈 네. 수가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 물어보시고. 아니요, 여기한테 물어본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모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네, 모르는 걸로. 실제 모르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준비된 이렇게 원고를 보니까 임도훈 형님에게 공손하게 하세요 이런 거 다 써놨어. 당연하지. 다 써놨어. 그러니까 하나도 재미없어 저런 거. 일단 제가 이제 그 기자님을 처음 뵙게 된 게 사실 낙동강 그 에어로졸 녹조 조사를 하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뵀었던 사실이 있고 그때도 약간 그 발제도 해주시고 발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낙동강 그때 조사하시면서 그 했던 그 결과라든지 낙동강에서 지금 녹조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강의 녹조에 대해서 네.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녹조 그러니까 이제 뭐 남세균이 이제 네네. 되게 짙게 자란 게 녹조라고 볼 수 있죠. 강물이 이제 녹색으로 변했다. 우리 바닷물이 빨갛게 변하는 걸 우리가 적조라고 하는데 그거와 대비되게 이제 강물, 호수 있는데 물론 바다에서도 녹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이나 호수에서 강물이 뭐 녹색 페인트를 담아놓은 것처럼 네. 이렇게 짙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녹조라고 좀, 그러니까 녹색의 물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옛날에 뭐 사대강 사업할 때 녹색의 물결 뭐 그런 말도 하겠는데 그 녹색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그 녹색, 좋은 녹색은 아닌 거죠, 네. 사실은. 그렇죠. 이거 책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안 좋은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남세균 미생물이 이제 막 부글부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이제 자란 건데 뭐 나무가 이제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이 광합성하는 남세균도 햇빛이 강하다든지 네. 온도가 높다든지 네. 뭐 물속에 이제 영양물질이 많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식물이 잘 자라는 거 똑같은데 원래 이제 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네, 그게 뭐 이제 36억 년 전부터 지구에 살았으니까 36억 년이나 됐어요? 아, 진짜 오래됐네. 그게 이제 그런데 원래 이제 그 잘 자라던 건데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얘네들이 이제 그냥 흘러가게
두면은 자라는 시간이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자라는 시간이 짧으면 그냥 자라는 둥 마는 둥 하다 바닥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걸 막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자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체류되니까 유속이 느려진다든지 감아지니까. 그 어쨌든 재배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약간 그런 이제 남성이 잘 자랄 때는 이틀 한 번씩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 이틀에 세포가 하나가 있다가 이틀 지나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분법. 예. 그리고 이제 나흘이 되면 네 배, 개가 네 배. 6일이 되면 이제 8배가 네. 돼요. 뭐 이게 한 열흘 지나면 한 1000배 되는 거예요. 제곱으로 그요 그러니까, 제곱군으로 그렇죠. 이틀에 한 번씩. 이거 이제 뭐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웃지 마요. 되는 거예요. 네. 한 20날 되면 2의10성 그리고 한 1000배 되는 거예요. 1000배 예. 하나가. 네. 그래서 이제 낙동강에 같으면 보가 8개가 있는데 네네. 맨 위에 이거 놓으면은 뭐 한 20일 가둬 놓으면 이제 1000배 되잖아요. 네. 그럼 내려갈 때 이미 1000배가 돼서 내려가잖아요. 그건 진짜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그 다음에 그럼 1000배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8개 볼을 다 내려가면 뭐 저 밑에 뭐 낙동강 하류 쪽으로 가면 이제 마을 소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리를 해보면 그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강에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있는 거죠. 원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군집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눈에 보이게 되고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이제 녹조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녹조가 일어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혹시 그렇죠. 그 녹조가 이제 그 자체도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녹조 우리가 그 토양에도 이 남세균이 있어요. 토양에도 원래 남세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면은 땅에서 비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물비린내. 그렇지. 그게 이제 사실은 남세균이 공기 중으로 막 날라 나오면서 그 냄새 코로 들어오는 거. 오. 그게 이제 그 비냄새라는 게 뭐 그런 그래요? 거예요. 그 물비린내. 그리고 이제 원래 그런 이제 남세균 사대양 사업 전에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은 남한강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 수돗물에서 이제 비린내가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 정화를 했는데도 안 돼. 이게 뭐 MIB 뭐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냄새가 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독소를 내는 거예요. 독소가 있죠. 남세균 독소, 엄청 강한 뭐 독소가. 마이크로시스틴 뭐 네. 이 종류가 이제 다양해요. 그래서 뭐 온갖 사람들한테 이제 암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뭐 간 뭐 어디 저기 다 이제 단독성, 생식속성. 독성 뭐 이런 것들도 신경 독성.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이제 남세균 녹조를 잘못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크다는 코끼리도 그 잘못 먹으면 이제 죽어요. 아, 그렇죠.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죠. 아프리카나 뭐 아프리카에서 이런 데 있죠. 또 물고기 이거 뭐 양이라든지 가축들이 이제 그걸 먹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좀 가벼운 질문인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만약에 그 녹조 현장을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좀 이게 위험한 거니까 좀 꺼려진다거나 이런 걸 느끼시나요? 그렇죠. 가까이 가거나. 가까이 못 가는 거 이제 보면은 마스크 쓰고. 이게 이제 뭐 걸쭉할 때도 있잖아요. 뭐 녹조 라떼 하듯이 네네. 그런 것들은 그 물은 피부에 닿는 것도 이제 사실 꺼려지죠.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2018년쯤에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 낙동강 2017년 18년쯤인데 낙동강에 갔더니 이제 굳이 캠핑 장면대가 있어요. 그죠? 네네네. 캠핑장. 거기서 애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카약도 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옆에 물은 뭐 이렇게 녹조물. 찐득찐득할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걸 잘못해서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독소가 이제 몸에 들어오는 건데 그 외국에서는 다 그 기준치가 있어요. 물에 이제 뭐 우리나라 8ppb.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외국에서는 네네. 8ppb 활동 금지. 되면은 수영이나 아예. 물놀이 자체를 못하게 뭐 그게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마시는 거 말고 네네네.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 왜 없냐고 그때 이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녹조는 언제 생기는지. 그 강에. 이제 예,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녹조가 이제 생기려면은 일단 햇빛이 강해야 있어야 되고 네. 온도가 이제 높아야 돼요.
수온이 어느 네, 정도 맞아요. 돼도 이게 특히 남세균 같으면 다른 LG 조류들보다 높은 온도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봄 가을에는 이제 규조류 네. 다이아톰 이런 게 이제 하는 게 걔네들은 좀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봄 가을에 걔네들이 얘는 좀 갈색 나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런 거고 네. 보통 이제 지식자랑 한번 해봤어요. 이제 녹조류 우리가 녹조류 하는 뭐 크롤렐라 뭐 이런 계통의 이제 녹조류들은 한 25도에서 25도 정도 26도. 뭐 26도에서 더 뭐, 활발하게 예, 잘 자라는데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남세균 같으면 이제 한 30도 가까이. 그러니까 수온이 이제 한여름에 아무튼 잘 자라. 막아놓으면 수온이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죠. 네. 그것도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이 그 다른 조류들은 이제 뭐 하다 보면 가라앉아 버려요. 물이 이제 정체가 되면은 유속이 없으면 이게 출렁출렁 안 거리면 네. 이제 조용하면 가라앉는데 네. 이 남세균은 오르락내리락 수 있어요. 아. 스스로 뭐 세포 안에 기포가 있어가지고 어. 이제 내려갔으면 기포를 만들어서 쭉 올라왔다가 또 이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자기가 이제 적당한 햇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 작용이 그죠? 네. 그러니까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주기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정말 이제 적응력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이제 자라는 걸 막을 수가 없고 그 이제 그렇게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틀 한 번씩 이제 번식을 하는데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죠. 예. 뭐 체류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강물 자체의 수질이라는 게 네. 우리가 낡아 보이긴 해도 보면은 이제 뭐 부영양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보면은 이 4대강에 보면은 다 중영양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영양 물질로 봤을 때 아주 깨끗하면 영양 물질이 적으면 그걸 빈영양, 빈영양. 빈곤하다, 뭐 그쵸. 빈영양, 그다음에 중간 영양, 그다음에 부영양, 부영양. 또 심하면 과영양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강은 대체로 이제 중영양 아니면 저 남한강 쪽 수질이 좀 좋은 데만 이제 중영양이고 네. 여기는 다 부영양 상태 이미 그 주변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부영양 상태인데 부영양화되어 있는 물을 이미 부영양화되어 있는 걸 막아버리면은 영양물질 충분하죠. 풍부하겠네. 네. 그 다음에 햇빛 강하죠. 온도 높죠. 그럼 안 자라는 게 이상한 거죠. 녹적 안 자라는 게 이상한 거죠. 이게 물이 깊어지면 물이 맑아진다고. 근데 녹조가 수량이 많아지면 수량이 많아지면 수온도 관리가 되고. 제가 이 책에도 썼는데 유럽하고 미국하고 1000개 넘는 호수를 딱 조사를 했어요. 호수를 조사했는데 수심 13m를 딱 연결해가지고 13m보다 얕은 데는 이제 부영양화의 영향을 잘 받아서 녹조가 잘 생기는 거고 13m보다 수심 13m보다 깊은 호수는 덜 받는다. 그럼 딱 4대강 그런 그 연구. 높이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호수를 1000개를 조사해서 그렇게 파자고 할 수 있습니까? 뭐 13m로 13m 파자고 할 수 13m 로? 있습니까? 지금 그 정도로 사실은 그러니까 뭐 시추공 뚫어 시추공 야 저기 기름 나온 것처럼 그만. 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4대강 공사를 할 때 이미 아니 사실 웃기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사실 다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인데 그죠? 그쵸. 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진행하고서 반성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녹조가 이거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됐는데도 지금 다시 재가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뭐 녹조 없앤다고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 이제 환경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녹조 그 저감 대책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플로리다 쪽하고 이제 연구 교류를 하겠다. 네. 국립환경과학원.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4월 달에도 이제 그 비슷한 국제 심포지엄을 하길래 제가 한마디 하긴 했는데 아니 뭐 플로리다라는 원래 호수예요. 네. 플로리다에 큰 아키초비인가 뭐 네.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녹조 제거하는 거야 뭐 어차피 연구해야 되는 거고 그 호수는 뭐 사람들이 거기 가기 전부터 이제 호수가 있었으니까 그건 거기서 녹조 생기는 거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연구하는 거 똑같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보수문만 내면 그렇죠. 뭐 흐름만 생기면 되잖아요. 그왜 플로리다까지 가서 연구를 해야 돼요? 녹조의 가장 빠른 해결책은 사실은 물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 거의 한 30여 년간 환경 기자 역할을 해오시면서 계속해서 4대강 취재를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기사도 계속해서 써오시고
결국에는 어렵게 4년여간 사실 논의를 거쳐서 보철 입항을 어렵게 확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혔고 아무런 용역 과정이나 절차 없이 지금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까지 다 싹 변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보가 이제 세종보입니다. 이제 지금 세종보를 재가동하겠다고 지금 청망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이 국가의 물 정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도 되는지 지금 저희도 지금 천막농성을 이제 하고 있지만 촉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 물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수질 전공한 걸로 따지면 이제 페놀 오염 사고 때부터 이제 그 이전부터 이제 봐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들어간 게 이제 87년이니까 그때부터 수질을 이제 해서 쭉 봤는데 그때는 이제 물이 더 안 좋았죠. 사실은 사정이 안 좋았는데 한 2000년 뭐 들어가서까지 뭐 계속 이제 투자를 많이 했죠. 뭐 엄청 많이 했죠. 수질을 개선한다고. 오폐수 문제 15조 이상 네, 네, 물 네네. 맑은 물 공급 대책에 15년 해가지고 개선을 해서 쭉 온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한 20년 넘게 투자를 했는데 사대강 사업 한다고 이제 다시 막아버리니까 물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수질 개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대강 사업이라는 게 이제 그 좋다기보다도 이제 뭐 홍수 방지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보를 싸움으로 해서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반되는 정책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보라는 게 홍수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가로막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준설이라는 게 또 홍수를 막기 위해서 일부 준설할 필요도 있는데 뭐 준설이 늘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준설에서 그나마 홍수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걸 이제 보를 막아가지고 다 까먹는 거예요. 뭐 그걸 좀 튼튼히 한 것도 다 까먹는 거고 수질 악화시키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녹조 생기니까 이제 수질 악화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보라는 걸 이제 사실 뜯어내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게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014년에 배덕규 위원장이 직접 선언했다고 하네요. 그냥 박근혜 정부에서 배덕규 위원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 쉽게 말해서 진보 정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진보 성향의 학자가 그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보수 정권의 박근혜 정부가 배덕규 위원장을 삼아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보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럼 뜯어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당장 뜯어내는 거 이제 뭐 국민들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는 있어요. 돈을 그렇게 드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지수구를 개선을 해야 돼요. 지수구가 이제 바닥까지 이제 들어가게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녹조가 심할 때 수문을 열고 사실 지금은 태풍이 막 오잖아요. 네. 태풍이 막 와서 그렇게 강수량이 막 엄청난 강수량이 예상되는데도 보수문을 미리 못 열어놔요. 아시잖아요. 보수문을 열어놓고 이제 수위가 내려가 버리면 치수를 못 하는데 그래서 낙동강의 경우에 예, 태풍이 와도 바로 직전까지 이제 보수문을 못 열어놔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왜? 수문을 열어서 수위가 내려가면은 치수를 못 해요. 수돗물을 먹는 물을 쓰니까요. 그 위험해도 태풍이 네네. 와서 위험해도 그런 정도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정부가 그 지수장 양수장 지수구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개선했죠. 아니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다저는 여기 금강 거의 다 됐거든요. 세종보 하나만 한 거예요. 네. 전국에 70군데를 고쳐야 되는데 네. 70군데 중에 딱 한 군데 한 데가 세종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 중에 그걸 다 삭감을 했어요. 환경부가 다 삭감을 해버려갖고 지금 뭐 설계해놓고 설계한다든지 공사한다든지 그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사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녹조가 심할 때라든지 겨울 갈수기 때 수질이 나빠진다든지 뭐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필요할 때 얼마든지 수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가동보라는 게 그런 건데 지금은 가동보도 아니에요 저거는. 낙동강 같은 경우는 그 탄력 운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환경부가 얘기하는 탄력 운영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은 보의 물은 이제 그 그림의 떡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지수구가 위에 있어가지고 밑에 물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컵에 물을 마시면 빨대로 이제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빨대가 컵 바닥까지 가야 그 물을 다 마실 온전히 쓰는 거죠. 예. 빨대가 위에만 있어요. 그러면 위에 조금 빨아먹다가 밑에 대부분의 물은 못 먹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을 갖다 놔도 그걸 못 마시는 거예요. 그림의 떡인 그게 거예요. 이제 사실상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 양수장, 취양수장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됐었는데 그렇죠.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그 파내니까 더 그 원래 있던 거를 더 연장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해가지고 그런 그것도 거잖아요. 있고 이제 그 이제 원래 깊어졌으니까 뭐 예. 바닥까지 못 가는 측면도 있고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바닥까지 갈 생각이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없었어요. 왜냐면 물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가면 경우에 따라서 수질이 조금 더 나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위에 물만 쓰겠다 생각만 한 거예요 원래부터. 그 아니면 또 보 개방을 하지 않을 구실로 사실은 개선 안 하는 걸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보 개방. 그러니까 지금 야. 이 물이라는 4대강보에 물은 가득하지만 사실은 그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위에서 댐에서 내려보내주는 물, 지류에서 흘러가는 들어갔다 물. 보물만 겨우 쓰는 거예요. 가두어진 물을 근데 요 쓰는 게 밑에 아니죠. 물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이 지수구 개선을 안 하는 이유가 지수구 개선을 해서 언제든지 수문을 열면은 1년 내내 수문 열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건강이 그런 거잖아요. 예. 금강 공주부하고 세종보는 다 열어놔도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없었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4대강 사업 왜 한 거야? 그렇죠. 보호 왜 쌓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결국 4대강 사업을 왜 했느냐 이 이야기까지 가기 때문에 그걸 거기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안 하는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 이런 것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세종보 재가동 막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막아야죠 뭐. 시원합니다. 이거는 환경연합 대표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원합니다. 그죠? 왜 갑자기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지금 이제 그 취양수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세종보는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농업용수도 없고 공업용수도 쓰질 않아요. 여기 세종보 위 상류에는. 근데 전국에 유일하게 16개 보 중에 유일하게 취양수장을 개선하는 데가 세종보거든요. 세종보는 뭐 수문 열어놔도 저쪽에 뭐 물 필요할 때 끌어 쓸 수 있어요. 호수공원에 물 대는 것 정도 다 이제 저기 다 마련해놨고 그래서 네. 여기는 홍수 가뭄 대책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아무런 상관이 곳이에요. 없습니다. 예. 여기는 사실은 이제 가뭄 대책이라고 하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 용수 대책이라고 하는 거. 사실 금강 전체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만약에 녹조가 생기면은 여기 에어로졸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에어로졸이 이제 날아가가지고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럼 그 주민들한테 그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질문 드리려고 그랬던 게 그거거든요. 그 남세균 안에 기포가 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한다. 그럼 사실은 다른 그 남세균류나 다른 뭐라 그래야 돼요? 조류. 다른 조류들보다 사실은 조금 박테리아. 더 어떤 에어로졸 확산 가능성이 더 높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이 이제 덩어리가 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에어로졸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먼지예요. 이게 이제 덩어리가 지고 이렇게 강변으로 이렇게 말라붙고 이러다 보면은 그렇죠. 이 여기 예, 있겠죠 지금. 이 사람. 뭐 이게 날려 나가는 거예요. 분사되는 것 같은 약간 또 우리 그런 아까 느낌이 예, 그런 느낌이죠. 비가 왔을 때 냄새 나는 것처럼 토양 표면에 이제 남세균이 있다. 빗방울 떨어지면 이게 공기 중으로 분사. 분사되잖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말라 비틀어져 있다. 네. 이게 바람에 이제 먼지처럼 이제 날려다니는 거예요. 날라다니는. 그 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외국 보면은 외국 사례 보면은 이제 녹조 낀 강변에 사는 사람들 그 면봉 있잖아요. 그걸 갖고 코를 콧구멍을 이렇게 해보면은 나와요. 녹조가 나오고 아까 그럼 남세균이 나오고 독소가 여기 검출이 되는 여기 거예요. 닫아지면 이제 여기
산책하시는 분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코 이렇게 쑤셔보고. 그렇죠. 이게 사실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 그죠? 이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또. 왜 또 다 이상한 사람 만들어? 낙동강에서는 그 부산 지역인가요? 1.7km인 거였던 것 같아요. 1.2km. 아파트 옥상에서도 검출이 된 거예요. 아파트 거실에서 면봉으로 그치. 검출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여기 인근에 다 아파트 지금 천지인데. 아파트 천지도 문제고 사실 이은교 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죠, 너무 걱정돼 사실은. 맨날 산책하고. 그 이은교를 걸어 다니시는 분들 에어로졸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세종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종보 같은 경우 지금 만 6년 넘게 지금 개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낙동강에는 지금 한 번도 보를 개방하지 않은 결과 녹조가 창궐하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아파트 거실에서 녹조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사실은 이거 어차피 만든 건데 쓰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십 년간 그걸 연구하신 지금 연구자 분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 사실 그 인터뷰 기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마리나 여기서 선착장. 마리나 선착장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오마이뉴스 예. 정확히 네?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녹조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에어로졸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 오데오 같은 데 있잖아요. 네. 큰 호수. 오데오. 엄청나게 큰 호수잖아요. 그런 데 같으면은 호수 한가운데 보면 사실 오염원이 없어요. 근데 녹조가 생기잖아요. 녹조가 생기면 이게 에어로졸로 올라가가지고 그게 이제 구름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구름 알갱이가 된다. 그 위에서도 떨어지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잘 없잖아요. 네네. 그 오데오가 큰 호수 한가운데에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가 우리보다 공기가 맑잖아요. 기본 훨씬 대기질은 깨끗한데 기본 대기질.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녹조가 자라서 그게 이제 에어로졸로 먼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올라가면 그게 이제 알갱이가 비구름. 돼서 비구름이 생겨서 비가 녹조비가 떨어지고. 아닌데 녹조비는 아니고 구름 씨앗이 된다. 구름 씨앗이. 어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녹조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맞아. 된 경우. 일본 이제 녹조 성분이 내려올 수도 있겠다. 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 비과학적으로 그냥 접근하는 거야. 크게 퍼지는 거니까. 한화진 장관은 계속해서 이전에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이거는 철회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지, 그리고 이제 또 왜 이 정부는 지금 굳이 이거를 지금 틀어막으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좀 뭐 그동안 뭐 많이 그 취재를 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좀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한화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옛날부터 이제 알죠. 뭐 그런데 이제 연구원을 하시고 그런데 자연과학을 하신 분이라서 이해도가 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까 우리 배덕규 위원장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 또 이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뭐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좀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상당히. 근데 이제 그걸 몰랐다 그러면은 그게 좀 이해가 더 안 되는 거니까. 몰랐으면 과학자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살인으로 따지면 고의살인이냐,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느냐, 계획한 거냐, 계획한 거냐 아니냐. 사실은 이제 한화진 장관이 이제 MB 때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1급이고 모르니까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제한이 됐는데 장관이 돼서 이제 이 정부에서 장관으로 돼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급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고, 그랬을 때 또 똑같은 이제 4대강 사업을 옹호한다는 거는 이제 이건 확신범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범. 한화진 확신범. 요거 우리 그 썸네일에 넣어주세요. 한화진 확신범. 그렇고요. 네네. 그걸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가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사실은 이 정부가 이제 정치 기반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부를 조직할 때 MB 사람들을 많이 이제 했잖아요. 뭐 한화진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MB 상징하는 게 이제
4대강이니까 그쪽하고 이제 손을 잡으려면은 또 4대강을 또 이렇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4대강 계승이라고 표현했죠. 아니, 4대강 그냥 멧돼지가 쥐를 만난 거지. 그 둘이 협잡을 한 거야. 멧돼지랑 쥐랑. 그러니까 이게 팍 오진 않네요. 안 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팍 오진 알겠어. 않네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일에 이제 환경부가 이 세종보에 물을 채운다면은 한하진 장관한테 별명 하나 붙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어떤 거? 아직은 아직 미공개? 커밍순. 몇 잡니까? 네? 몇 잡니까? 아니 뭐 그것까지 일단 생각 중이고 물 안 채우면은 뭐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뭐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마지막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그냥. 기자들한테. 기자들하고 예. 일반 시민들 일반 시민들도 뭐 마찬가지실 텐데요. 근데 이제 책을 읽어라. 그렇죠. 이거는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요 책은 무조건 사셔가지고 책을 읽어라. 안 읽으셔도 됩니다. 굳이 뭐 책 읽으려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폼 납니다. 아니 막 무조건 웃기려고만 하지 마요. 지금 왜? 잘 중요한 시기잖아 지금. 근데 환경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남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건강을 지킬 수도 있는 거고 환경을 알아야 이제 건강을 지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생물, 다른 생태계를 보존해야 그게 사람도 살고 네. 그래서 자기 건강도 사는 거거든요. 저희가 했지만은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모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또 환경을 또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환경을 잘 지키시려고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되셨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 더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천막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세종보가 다치지 않도록. 네. 오늘은 어쨌든 그 전문가 저희가 이제 막 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함부로 중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유익한 그 내용이 됐을 것 같고 이제 파마도 있고. 빠마한 얘기는 나중에 해주세요. 네, 나중에 우리끼리 할 때 마음껏 욕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태인이의 이거는 네네. 절정이지 절정. 여기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녹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한하진 장관님 그 혹시 별명이 궁금해서 소문 닫을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해서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그 메시지를 보내드릴게요. 뭔지.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전화 연락도 안 돼. 전화 받지도 않는데. 그냥 해보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천막생활 그 강찬수 대기자님, 전 대기자님 모셨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됐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